네, 네. 마니커 닭고기와 함께 근육 빵빵 키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우리 경제 근육은 또 우리 교수님과 함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익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저평가돼. 우리나라 시장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는 근데 사실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한 20년? 오래됐죠. 네.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네. 뭐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인 것 같은데 특별히 박사님 처음 주식 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었죠. 예, 제가 88년 증권회사 그러니까 들어갔을 그때는 그런 얘기 때니까 없었어요. 아 그때는 그때는 고평가였나죠? 예, 정말 주식시장이 사상 천 찍었을 때죠. 그때. 예 맞습니다. 막 사람들 막 미쳐 돌아갈 때. 예예. 네. 막 집에 막 이렇게 다 싸들고 와서 막 보는 거 하실 때가 이거 이제 객장에 장바구니가 쫙. 줄 서 있고. 예, 그때는 사이버 주문이 아니라 그 주문표를 받아가지고 매도 주문표를 받아가지고 네. 예, 입력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많이 쌓이고 그랬었어요. 그래 손빠른 그 단말 직원이 필요했던. 예, 맞습니다. 탁탁탁. 네. 한전 200주요. 타닥. 그래서 파워풀한 지점장님한테 붙었어야 돼. 아, 사원한테 붙으면 주문이 늦게 들어가. 예 예. 뭐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저평가라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고요. 예. 그게 뭐 우리나라 지배구조 때문이다 혹은 뭐 지정학적 문제다 등등 수많은 얘기들이 있긴 한데 예. 우리는 지금 늘 저평가돼 있는 것보다 더 저평가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소 얼마나 저평가돼 있다고 보세요? 예, 평소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 예. 우선 그 네. 작년에 세계 그 주요 주가 지수인데요. 예. 예, 작년에는 세계 제가 보는 주가 지수 평균 16% 올랐어요. 작년에는 괜찮았습니다. 뭐 작년에 코스닥이 28%, 코스피가 19% 올랐으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지난 주말까지 이거 세계 주요 주가 지수 아니 근데 상승률입니다. 작년 거부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작년 거는 나스닥이 43% 오르고요. 우리 3등했네 코스닥이. 예, 3등했습니다. 작년. 뭐 저평가 지금 한 달 된 거야? 예, 작년에는 괜찮았습니다. 작년이 괜찮았어요? 예. 전혀 느낌이 안 오네. 예, 그런데 2022년에 보면요. 네. 이게 나스닥하고 코스닥이 제일 많이 떨어졌었어요. 22년? 2022년. 네. 2022년 주가는 제가 안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예, 예. 예. 예, 그런데 작년에는 예, 재작년에 제일 많이 떨어졌던 나스닥하고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었죠. 재작년에 제일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본은 어떻게 돼 작년에? 작년에 올라갔죠. 예, 일본. 28%는 올랐습니다. 작년에. 그 일본이나 뭐 코스닥이나 똑같네. 예, 예, 코스닥 비슷했습니다. 27.9니까. 예, 예. 그 재작년 엄청 빠진 것 때문에 작년은 좀 괜찮았고 예, 예. 올해는 다시 좀 안 좋은 예. 거예요? 올해 들어서는 일본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네. 우리 코스피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까지입니다. 아 홍콩을 추월해 버렸네. 예, 예. 어제 좀 올라가지고 조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어. 예, 코스피, 코스닥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주가 지수가 홍콩을 됐어요. 추월해 버렸어요. 예. 근데 그 안 좋다는 홍콩까지 추월했어요. 네. 아유 그래, 고생했다. 그러면 올해 우리 주가가 이렇게 왜 떨어졌는가? 물론 작년에 우리 주가 세계 평균보다 많이 올랐지만요. 뭐 저는 수급은 잘 안 보지만 그래도 수급상 좀 꼬였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수급상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각 경제 주체 주식 누적 순매수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본 겁니다. 물론 기관에 따르지만요. 예, 개인이 주식을 샀을 때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었어요. 저 왼쪽 그래프인가요? 예, 이게 왼쪽 그래프가 개인 누적 순매수하고 코스피인데요. 물론 어떤 때는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때도 있는데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상관계수가 2020년 이후로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0.47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개인이 주식을 샀을 때 코스피는 하락했다. 야 그러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사니까 22년도에 하락해 버리네. 예. 그 다음에 외국인은 상관계수가 0.43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외국인이 주식을 살 때 우리 코스피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기관인데요. 예, 기관하고는 상관계수가 0.2 나오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최근 25일 상관계수인데요. 무려 0.94나 돼 버려요. 그 외국인이 기관. 예. 그러니까 올해 그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거는 기관이 많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예, 개인이 한 3조 4천억 팔았고 샀습니다.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요? 예, 예. 그 다음에
외국인도 한 3조 1천억 샀는데요. 예. 우리 기관들이 뭐 연기금, 금융 투자에서 근데 기관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기관들은 왜 파는 거예요? 이렇게 저평가. 네, 그래서 저도 이 데이터 보고 예. 여러 기관 투자자들 좀 만나보고요.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사장 만나봤는데 작년 11월, 12월에 기관들이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익 실현했다. 예, 그리고 일부가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저 공매도가 금지되다 보니까 예. 실물을 팔아요? 예, 공매도가 금지되다 보니까 좋은 주식도 리스크 관리해서 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공매도 역효과로 뭐 일부 자산운용사 대표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나눌 때 뭐 비중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뭐 개인은 뭐 몇 프로 정도 되고 기관은 몇 프로 정도 되고 외국인 이게 혹시 있나요? 있죠.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외국인이 30% 정도 되죠. 외국인 예. 30. 개인이 한 50%좀 넘을 50.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 기관이 20. 한 20 정도 되는 이게 거예요. 있나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아는. 대략적으로 그 보면 정도. 예. 그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 2007년, 2008년에는 정말 주식을 많이 샀었어요. 이때는 예, 은행들이 그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니까 우리 은행들이 그 수익원 다변화 시켜야 된다고 모든 은행이 수익원 다변화 차원에서 주식형 펀드 펀드들. 캠페인. 예. 예, 그래서 2008년 그 8월에 무려 144조까지 갔었어요. 맞아요. 그때 무슨 유명한 펀드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예, 그런데 2022년 보면은 기관들이 계속 이렇게 팔고 있어요, 우리 주식을. 근데 그 공모펀드 그거는 사실 기관으로 씌운 개인 돈 아니에요? 개인 돈이죠. 다 개인 예. 돈이거지 뭐 예, 사실은. 개인 돈이 직접 투자 안 하고 간접 네. 투자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2008년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금융위기 오고 주가가 급나가니까 주식형 펀드에서 많이 빠져나가면서 한때 77조까지 빠져나갔어요. 네. 지금 좀 올라가지고 한 102조 정도 됩니다. 음. 예. 아직도 144조 밑으로 오고요. 근데 어떻든 최근 25일간 보니까 기관하고 순매수하고 그 코스피하고 누적 상관계수가 한 0.9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거는 기관이 많이 팔았기 때문이다. 수급상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저 기관이 더 팔 것인가. 뭐 최근에는 다시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주식형 펀드로 그래도 돈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예, 채권형 펀드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MMF는 거의 200조 가깝게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돈들이 뭐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기관들이 이제 더 이상 주식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저 교수님 저 광고 나오시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사칭이야, 사칭. 사칭이죠? 예, 전부 사칭이고 정말 네.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로 해가지고 아니, 실제로 교수님 얼굴이 뻥 나와갖고 예,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예. 그거 뭐, 다 가짜죠? 예, 특히 저 뭐 유튜브는 딱 김영희 경제스쿨 하나만 하고요. 네. 요새는 제 사칭 유튜브 생기고 네. 리딩방 종목 추천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가짜입니다. 저도 광고를 몇 개 봐갖고 교수님이 하실 리가 없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와 각 세력별 뭐 이렇게 상관계수 같은 것 좀 살펴봤고요. 예, 그 다음에는 저평가 해소 될 거냐 그러면? 예, 예. 예, 우선 얼마나 저평가됐느냐 그걸 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명목 GDP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이걸 봐가지고 고평가형에 들었다, 저평가형에 있다 네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2000년에서 2023년까지 우리 명목 GDP가 5.7% 연평균 상승했는데요. 코스피는 7.4% 증가했어요. 연평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명목 GDP보다 코스피가 좀 더 상승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기 녹색으로 이 명목 GDP 가지고 적정 코스피를 추정해놨는데요. 실제로는 위에 있고 어떤 때는 밑에 있고 그러거든요. 실제 코스피는. 예, 그런데 올해 제가 명목 GDP 한 3%, 네. 이건 높은 수치 아닙니다. 실제 네. GDP 한 2%, 물가 1%, 이것보다는 더 높을 거예요. 이렇게 고려하면은 코스피가 3천 적정 수준이 넘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코스피가 저평가됐다.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그 유동성에 비해 가지고 코스피 시가총액과 M2 가지고 적정 수준 한번 평가해 보는데요. 네. 이거는 과거 평균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음. 그래서 유동성에 비해서도 저평가됐다.
예, 그리고 제가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항상 높기 보시죠. 때문에 예, 이게 그 20일까지 아직 뭐 이달 말건 2월 1일 발표됩니다. 20일까지 보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어요. 네. 뭐 증가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2.2% 증가한다면은 이게 명목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평가하면 코스피가 적정 수준 한 2,620 정도 나와요. 아, 예, 지금 2,500이니까 네. 제가 보는 뭐 장기적으로 명목 GDP 유동성 일평균 수출 이런 거에 비해서도 주가가 지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네. 네. 희한하네. 뭐 나름 주가 좀 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무슨 공매도도 금지해봐, 뭐 세금도 어떻게 한다고 해봐. 그랬는데도 이렇게 저평가 지금 현재 더 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정책 수단이 전혀 그냥 먹히질 안 않는 건가요? 맥히고요. 예. 여튼 뭐 수출, 유동성, 그다음에 성장 등등과 비교해서도 현재는 저평가 상태다. 예. 다른 때보다 더 저평가다. 우리나라는 저평가가 됐었던 건 맞지만 지금 유독 더 저평가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이런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미국하고 미국 주가 뭐 연일 사상치 갱신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하고 일본 주가는 좀 가대평가돼 있고요. 네. 우리 주가 그다음에 중국 주가 음. 예, 이런 나라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렇게 이제 저평가가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뭐 경기 같은 게 대략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그러면 만약 지금 주가라면 더 저평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면 또 적당한 주가로 찾아가는 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예.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현재 경기를 좀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네. 예, 제가 주시장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거든요. 네. 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5월에 정점을 쳤었어요. 이때 코스피가 3,300 갔을 때였죠. 예, 그리고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 코스피도 저정보였고요. 작년 4월에 저점을 치고 올 11월까지 계속 반등을 했거든요. 네. 이 빨간 선입니다만은 12월 거는 내일 발표가 됩니다. 예, 아마 12월 것도 저는 좀 올랐으리라 보는데요. 예, 그런데 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게 2020년 8월에 정점을 치고 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경기 수축 국면이라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런데 과거 보면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변수에 한 1개월에서 8개월 선행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4월에 선행지수가 저점을 쳤다고 뭐 거의 저점을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아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12월 아니면은 올 1, 4분기에 네. 저점을 그렇겠네요. 쳤을 거라는 겁니다. 그 선행지수랑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랑은 좀 달라요? 예. 예, 선행지수는 경기에 선행하는 뭐 장단기 금리차, 코스피 그런 게 있고. 예,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요. 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건 선행지수에서 추세를 제거해 버리고요. 예, 사이클만 구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순환변동치 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판단합니다. 이게 올라가면 경기가 좋다, 떨어지면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네네. 예, 그런데 내일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발표가 됩니다만은 예, 우리나라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게 OECD에서 한국 선행지수를 발표하거든요. 이게 한 2개월 정도 선행해요. 작년 2월에 OECD 선행지수가 저점을 쳤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월에 저점을 쳤고요. 이게 12월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저는 저점 무렵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그러면은 경기가 저점을 치고 확장 국면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1순환에서 12순환 뭐 쭉 평균 구해 보니까요. 뭐예요? 1순환에서 12순환이? 아, 지금 12번째 순환이에요? 예, 예. 어. 예, 경기가 이제 좋아졌다 나쁘다 사이클이 있는데 아. 우리가 12번 순환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근데 평균 확장 국면이 33개월 정도 됩니다. 네. 예. 물론 작게는 17개월, 길게는 54개월. 그러니까 저점을 치고 경기가 확장 국면 보이면은 평균적으로 한 30개월 이상 확장 국면을 보였다는 겁니다. 3년 가까이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로 보면은 올해하고 내년에는 경기 확장 국면이 있을 수 있다. 예,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 가계 부채 놓고 예, 기업들 투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요. 경기 바닥을 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 예. 근데 확장 뭐 속도는 수출 그렇게 같은 지표가 예. 작년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경제가 1.4% 성장했고 특히 4분기는 뭐 전기비 0.6, 미국식 연율로 따지면 2.5%인데요. 내용 보니까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거든요. 그렇죠. 수출이 감소하다가 작년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올 그 1월 통계 보더라도 수출이 그 증가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한 20%,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예, 그동안 그 19개월 동안 중국으로 수출이 감소했는데, 그 반도체죠. 예, 우리 그 반도체 수출 중 약 50% 이상이 중국. 홍콩, 중국으로 하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수출이 그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가 저는 한 2.1%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성장을 여전히 주도하는 게 수출, 그중에 반도체다. 예, 그리고 수출 증가를 보면은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선박, 조선업종. 물론 그 선박은 변동성이 큽니다만 이 두 개가 수출이 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도 그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경제 2.1% 성장할 것이다. 사실 2.1%는 그렇게 높은 성장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경기 순환으로 따지면은 경기 확장 국면일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러면 선행하잖아요. 예. 그거에도 또 선행하죠, 주가는. 예, 그렇죠. 예, 주가는 선행지수도 선행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 보시면요. 네. 어두운 부분은 경기 수축 국면이에요. 경기가 나빠진 국면이고 밝은 부분은 경기 확장 국면인데요. 예, 그런데 경기 확장 국면에서 주가가 떨어진 경우는 유일한 경우가 저 89년에서 92년 이때 경기 확장 국면이었었는데요. 이때 그 3조 호황 때 우리 주가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때 약간의 거품이 발생한 겁니다. 대학생들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리고 수출이 줄어들면서 89년에 예, 건설은 좋았지만 이때 경기 확장 국면에 유일하게 주가가 떨어졌었어요. 예, 그런데 나머지 확장 국면에서는 주가가 좀 선행은 하지만은 예, 그래도 예,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과거 경기 확장 국면 보니까요. 예, 뭐 순환 주기에 따라 아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85년 9월에서 88년 1월 이때 제가 88년 12월에 그 증권회사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였죠, 최고. 이때 무려 그 코스피가 356%나 네, 올랐어요. 최고였어요. 예. 네. 그 뒤로 그 확장 국면에 24%나 떨어졌고요. 예, 차이는 있지만은 예, 경기 확장 국면에서 주가가 예, 전부 올랐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확장 국면에 많이 올랐느냐? 전기 전자 업종, 금융업, 철강, 화학 이게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 85년 그때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평균이 높아지거든요. 이걸 제외해 버려도 예, 경기 확장 국면에 코스피가 한 평균 40% 올랐다는 여기 겁니다. 확장은 삼성전자사라는 얘기네요. 예. 예. 그래서 이런 통계 보면은 뭐 경기 확장 국면이 속도는 뭐 확장 속도는 느리지만은 네. 예, 저는 선행지수나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예, 그다음에 한군에서 발표하는 그 GDP를 가지고 제가 순환 변동치를 구해 보면은 예, 서서히 확장 국면에 접어들고 경기 있습니다. 확장 국면에도 건설업은 안 되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예, 저는 뭐 앞서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 예, 네. 경기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뭐 단기적으로 뭐 조정을 거치겠지만 네. 조금 뭐 1, 2년 내다 보면은 이 적정 수준에 접근해 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코스피가 이제 40 정도 오를 때 전기전자가 한 70% 가까이 올랐다는 거는 예. 꽤 많이 오른 거잖아요. 예. 그럼 엄청 오른 거죠. 온통 오른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마 대충 한 40% 정도 오르지 않았나요? 하이닉스 따블났죠. 아니 싸블랐어요? 저점 대비. 예. 작년 말 보니까 네. 지난해 말에서 비해서 전전년 말에서 작년에 네.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40% 올랐고요. 그렇죠. 하이닉스는 100% 예. 올랐. 하이닉스 100% 올랐어요. 하이닉스는 예, 100% 올랐습니다. 그러면 오를 거 다 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주가가 굉장히 예, 선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그래서 실적은 예, 최악일 때. 예. 한거 같은데 그러면? 예, 주가 선행성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예, 저도 올해 반도체 경기를 좋게 보면서 이 주가들이 계속 더 오를 것인가. 그런데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전망치를 계속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네. 네, 작년에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애널리스트 한 7조 정도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조만간 4분기에 발표되는데, 근데 올해는 34조 안팎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 40% 올라버리는 것은 올해 34조로 이익이 늘어나는 걸 미리서 반영해버린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예, 그런데 과연 내년에 이제 올해 주가는 내년 이익을 반영할 텐데요. 내년 뭐 이익 전망치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한 37조, 어떤 애널리스트는 50조까지 전망하는데요. 예, 50조까지 가면은 올해 좀 더 많이 오르겠지만은 뭐 37조 되면은 뭐 올해 오르는 속도는 크게 둔화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할까요, 전? 아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간 것 같은데 느낌이. 예. 그러면 이제 뭐가 좀 남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수출 통계 보니까 저는 예,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네. 수출 보면은 비중이 늘어나는 게 올해 1월 통계 뭐 한 달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면 반도체하고 조선업종이에요. 그래서 조선업종을 좀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 보는 분에 따라 좀 시각이 네네네. 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가별로는 예, 국가별로도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네. 뭐 자산 일부 뭐 자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가별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에 따르냐. 그게 보니까 나중에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작년 재작년 우리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어요. 네. 네. 중국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중국 비중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예, 2018년에 27% 정도 됐어요. 근데 작년에 20%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1월 통계 보니까 이제 중국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수출 통계 보고 업종별로는 반도체, 조선업종이 상대적으로 좋고 예, 국가별로는 올해 경제는 예, 미국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예,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는 우리 수출 통계 보면서 괜찮아질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예요? 그래서 뭐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반도체 조선. 반도체 조선? 반도체 다 간 거 아니에요? 예. 좀 더 갈 여력이. 예, 저는 좀 더 갈 좀 여유가 있다고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예. 예, 작년보다는 좀 반도체- 기대 반도체를 수익률 그렇게 좋다 그랬는데 전혀 도외시했어요. 예. 반도체는 2차 전지를 계속 지고 있고 반도체를 예. 안 샀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2차 전지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군요. 반도체 고점을 계속 원하고 있어요. 여기는. 예. 그래서 네, 제가 간다는 말씀드린 거. 거는 작년만큼 오르기는 힘든데 아. 그래도 내년까지는 이익이 늘어난다. 예, 그래서 뭐 기대 수익률 좀 낮춰야 되겠지만은 올해 역시 반도체 주가가 저는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프로는 뭐가 좋아 보여요? 뭐가? 좋아 보이냐고. 아 저요. 저는 우주항공, 네. 방산. 우주항공, 방산, 그다음에 바이오, 바이오, 예, 네. 그렇게 딱 봅니다. 저는 올해는. 우방바. 나한테 물어봐봐. 뭐죠? 난 업종 구분 안 하고 예.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만 살라 그래. 예, 한국에 아마 투자한다.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1등 하는 거요? 1등하는 데만 투자한다. 예. 한국이 1등 하는 거. 그건 한국 기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나는. 예. 그러면 저 사조김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검은 반도체 김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그래? 예. 라면 1위. 어쨌든. 지금 1위한 기업만 그게 사니까. 그 한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K 기업이 세계에서 1등하는 딱 그 기업만 사서 모아놓으면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렇게 극복하는 거 아니야? 1등이 뭐 있지? 있어요. 있어요? 조선은 1등이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들 두 분은 합의하신 걸로 그러면. 참치 또 1등인가 보네요 우리가. 네. 손톱깎이 1등이고요. 손톱깎이 상장사 아닐걸? 37. 그래요? 음. 풍산. 야, 1등. 검은 김이 꽤 많네. 네, 지금 맛있습니다. 지도표 성경김. 그것도 예전에 맛있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박사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그러면 정리할까요?
예, 저는 좀 가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아, 미국 주식이. 예. 예, 저는 와. 명목 GDP나 미국 주식 팔아라. 예,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거 해야하면 최근 10에서 15%. 매그니피션트 세븐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팔아야 됩니까?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 장기적으로 성장 산업 맞는데요. 조금 가대평가. 예, 저는 뭐 S&P 500 기준 한 4,400까지 뭐 그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네. 오늘 방송은 요 말씀 드리려고. 네. 자, 미국 주식 고평가, 매그니피션트도 고평가. 라고 판단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 김혜희 대신 박사님. 한국 주식은 저평가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과는 그럼 요 정도 하고요. 네. 또 장이 이제 시작되니까요. 장 분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